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말중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운운을 했는데요. 세 번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신축년 섣달,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민년 섣달, 세 번째는 개면년 양력 10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입해 들어오는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말운운에서는. 이번에는 말중운을 하는데요. 말중운에는 말운운에서는 신축년의 축, 그러니까 우호 양단에서 우에 해당하는 우단에 해당하는 그 시점을 얘기했지만은 이번엔 이 지지를 언급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말중운에는 이 천간을 언급해놨습니다. 천간. 저번 시간에는 신축년의 축자, 그 지지에서 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신축년 천간을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이 연세는 언급 안 했지만은 시기를 따져봤을 때 신축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민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말중운에서는 더 세밀하게 천간을 언급해놨습니다. 게다가 태각 시기, 이 호랑이 두 마리가 들어와서 태각하는 시점까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 호랑이 두 마리가 어떤 성질의 호랑이인지 침입의 주체까지 언급해놨습니다. 또 침입의 범위, 이 호랑이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범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란처를 언급해놨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중운을 제가 이렇게 버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침입하는데 이렇게 말운운에서는 이 지지를 언급해놨습니다. 지지. 그런데 말중운에서는 신납, 임삼, 태각하면 행지, 해문, 요행일세. 그 다음에 재입했을 때는 임납, 계사문이 오면 백조, 십선, 호운으로. 또 세 번째 들어오는 건 오는 풍파, 십일질환.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이렇게 언급해놨거든요. 중간에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기를 연달아 언급해놨으니까 당연히 저는 말운운과 연결시키면은 초입이고 재입이고 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납이랬거든요. 초입했을 때 분명히 초입했을 때는 이 지지를 언급해놔서 지지를 언급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달까지 추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언급해놨지만은 말중운 보면은 신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납. 이 납자가 섣달납자입니다. 섣달납자. 찾아야 되겠네. 섣달납자를 물론 이게 이제 섣달납자인데 뭐 이렇게도 씁니다. 섣달납자를 이 글자 어려우니까 저는 안 쓰고요. 이렇게 이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년 섣달이다. 근데 이 뒤에 임삼, 임자 천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음력 섣달이니까 이것도 음력으로 삼으려 되겠습니다. 이민년 3월 태각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처음에 제가 말운운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이 말중운을 읽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세월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태각한다는 단어를 썼지만은 참 표현이 좀 태각한다는 말이 좀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데 왜 태각한다는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이 신납, 임삼 기간이 전쟁 기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좀 독특한 표현이다. 세월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태각한다는 단어를 썼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마른논을 정확하게 3번 들어온다는 그걸 알고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니까 이 태각한다는 말이 딱 머리를 딱 이렇게 스치는 겁니다. 이 태각은 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적과 싸울 때 적이 후퇴할 때 태각한다는 또 우리 또 아군이 또 후퇴할 때도 태각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전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 제가 깨달았다 아닙니까? 이게 태각한다는 아하 이 기간이 신납 임삼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축년 나벌에 섣달에 들어와서 이민년 3월에 태각하는구나. 그걸 알아냈던 겁니다. 그 태각하니까 좋은 겁니다. 행운인 다행이고 행지 행운 중에 행운이고 또 여행이다. 정말 잘 돼가 다행이다. 이 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전쟁하러 들어왔다가 이놈들이 호랑이 2마리가 태각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 재입하는 것도 임납 계산 운이 오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을 언급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음력 12월에 들어와서 이민년 섣달에 들어와서 계산운이 오면 계묘년서 음력 3월입니다. 그 음력 3월이 오면 백조십손 호운으로 그러니까 호운 좋은 운인 겁니다. 이 기간으로 해서 백조십손, 백조일손, 일조십손 또 안 좋은 울 때는 천조 일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백조상에 열자손이 사는 운이다. 이거보다 안 좋은 운 같으면은 백조일손, 백조상에 한자손이 사는 운이다. 더 좋은 운 같으면은 십조일손 일조십손 그러니까 한조상에 자손이 사는 운이다.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보통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백조십손, 백조일손은 안 좋은 운인데 백조십손은 좋은 운으로 언급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태각했으니까. 이 호랑이가 물러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호운입니다. 그 삼입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죠. 기간. 신납 임상. 신축년 12월에 음력 12월에 들어와서 이민년 3월에 음력 3월에 나가니까 3개월 있다가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때는 또 침입 기간이죠. 계묘년 연원 거래주월 양력 10월에 들어와서 10일간 이 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10일 질환. 그러니까 마룬논에도 말주문에 이렇게 10일 질환 정확하게 언급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비가에도 10일간 이렇게 10일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침입 기간이 나오고 승간이 나왔고 침입 기간이 나오고 이제는 침입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어떤 성질의 호랑이가 들어오느냐? 말중은 양호 38 대개지운이라. 그다음 천병3만 제임난에. 그러니까 이 양호가 호랑이 2마리인데 제가 말하는 그 언급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38가에도 이 양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8가에 보면은 양호 우인 분발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호인데 양호 우인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2마리 호랑이인데 우인이라 했습니다. 우인이 이게 파자거든요. 우에다가 인자를 딱 이렇게 해보십시오. 붉을 주자.
붉은 숫자가 상징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6.25 때 공산당을 갖다 빨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빨갱이라는 거지, 빨갱이. 이 호랑이가 빨갱이 호랑이, 빨갱이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이 지금 아직 뭐 공산주의 많이 없어졌다 했지만은 아직도 체제는 지금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그래서 이 호랑이 두 마리가 빨갱이인데 산발선을 크게 열어젖힙니다. 그럼 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발이죠. 환란 재발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또 천병, 삼만, 재임난. 천병 중국군입니다. 3만이 이 속에 중국군 3만 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뭐 상징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구체적인 어떤 3만 명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어온다. 6.25 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 해석을 분명히 말주문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말초가에서 분명히 6.25 그 언급해놨습니다. 말초가에서도. 그런데 말주문에서는 이 시대가 다른 겁니다. 2000년 이후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말주문은 처음부터 해석이 이렇게 말초가에 있는 내용이 그 일이 말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시대를 딱 구분해놨습니다. 물론 마룬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초가 있는 내용과 말주문에 있는 내용이 다 함께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예언하신 분이 그러니까 남사하고 선생님 되겠죠. 이 책을 전하신 일단 남사호 선생님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래 딱 보면은 말주문이다. 그러면은 이게 6.25 때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6.25 때 중국군이 처음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같이. 북한이 혼자 단독으로 밀고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중국군이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양호가 호랑이 두 마리 같이 온다는 이 뉘앙스입니다. 지금. 또 재임난 그때 이후로 지금 중국군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다시 들어온 거 중국군이 재입이잖아요. 그 재입해가지고 허군만천 호곡성중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울부짖는 곡소리가 나는 가운데 스스로 서로를 짓밟는다. 천답 짓밟다 천답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가련하다. 참 안타깝고 참 슬프다. 선도 먼저 걷는다. 낙동강 그러니까 선도 낙동 초입질환 팔금산업 피난지로 낙동강을 먼저 이게 넘어온다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입했을 때 상황입니다. 초입 상황에 그러니까 신축년 석 달이죠. 이번 달에 들어와가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팔금산업 피난지로 팔금산이 이 뭐 워낙 유명한 그 사실 아닙니까? 팔금산 가마부자 8팔자 모양이죠. 모양이 이거는 세금자. 예. 그래서 팔금산입니다. 팔금산이 부산 피난지다. 6.25 때도 1950년도 6월 25일 6.25 때도 그때도 피난지가 부산이라고 이 경안유록에서는 말초가에 언급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팔금산하 안심지는 팔금산 아래에 안심한 땅은 호환 불범 전했다네. 그 당시에도 호랑이로 표현했습니다. 호환. 그러니까 호환 이 호랑이 이 살기를 띤 그 빨갱이 세력이 바로 호랑이로 상징해서 이렇게 그때도 표현해놓은 겁니다. 말초가에서도. 그때도 안심지가 부산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청병 재임난에도 그러니까 이거
신축년 섣달 초입 들어왔을 때도 부산이 피란지로 언급해놨습니다. 또 이번에 두 번째 재입입니다. 재입 상황인데 이번에는 금강을 넘지 못한다. 금강이 충청도에 있는 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를 넘지 못하는데 다시 재입난에서는 인구요토 안심지라 인구요토 이것도 파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사이에 토가 있다. 그러니까 안절자자입니다. 안절자. 앉다, 머무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때는 움직이지 말고 인구유토 안심처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 가만히 있는 게 집에 머무르는 거. 또 그 다음에 3위 때는 무도한수 한강을 넘지 못한다. 근데 이때는 또 십승지지 피란처럼 했습니다. 십승지지. 그러니까 이 십승지지가 정말 제가 이 십승지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시간 내 가지고 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워낙 제가 또 새롭게 알아낸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보면은 삼수론을 발현하니 공소의 이름이라 이 세 가지 이 초입 재입 삼입의 그런 상황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호운일 때를 소위 말해서 좋은 운일 때를 이름한다. 비운이면 좋은 운이 아니면 낭패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것도 좋은 운일 때를 언급한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운이 아니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부디 우리가 좋은 운이 되기를 우리도 바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십승지지 피란처 결론은 저는 팔금산이나 인구요토나 십승지나 첨보부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성 사진을 보고 아주 색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이 연서 격암류로에 나타나는 십승지, 이 인구요토도 부산이고, 팔금산은 이건 당연히 부산이고, 그러니까 피란지 부산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피란 왔을 때, 또 재입 상황에서도 그렇고, 삼입 상황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부산이다. 부산에 머물러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